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쉬기로 치환한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 됐네요. 이번 주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만 또 힘차게 일하게 되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작년 3월 정도였네요. 런던에서 디지털 자산 서밋이 열렸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좀 오갔냐면 미국 달러의 잠재적인 디지털화에 대한 백서를 이미 과거서부터 연준은 준비하고 백서를 발표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따가도 언급드리겠지만 스콧 베센트라든지 도널드 트럼프가 CBDC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펴놨었죠. 하지만 그들은 과거부터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위프트 1.0 달러 기반의 그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허무르면서 새롭게 바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때가 2017년 7월이었다라고 하네요. 시기를 확인해 봤을 때 2017년에 연준에서 고안했던 Federal Reserve Next Step in the Payment Infrastructure이라고 해서 결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정을 그들은 과거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내용을 잠깐 들어가 보니까 그때부터도 역시나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ISO 2002를 통해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용성의 시대를 말이죠. 이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2002라고 하는 메시징 표준, 지금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스탠다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4개의 기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 기구로 손꼽히는 RMG, 등록관리그룹 안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BIS와 스위프트, 리플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 재단이 뒷배로 있는 모잘루프 파운데이션 역시나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등등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들어가 있었고, 벨기에를 필두로 한 유로클리어라든지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클리어스트림, 유럽의 중앙 예탁기관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앙 예탁기관 DTCC, 또한 현재 SEC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과거부터 지안카를 노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강력하게 언급한 바 있었죠. 그들이 과거서부터 새로운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2017년에 연준의 이 발표에 맞게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페더럴 리저브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있다는 것이 리플의 인사이트에 나오고 있었죠. 즉 다시 말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태스크포스가 리플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글로벌 지불 속도와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열렸던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이 블록체인 영역 안에서 왜 리플의 전 이사였던 팻 텔런이 연사진으로 들어가 있는지, 사실 어쩌면 이미 그들은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속결제위원회 이사회 명단 안에도 역시나 리플의 임원 출신인 팻 텔런과 제임스 셀릭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 그들끼리의 유착관계, 왜 미국의 Faster Payment Council, 금융감독원이라고 칭하는 곳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 솔루션에 과거부터 주목하고 있었는지, 이미 연준과 신속결제위원회, 리플, 그리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모두 다 유착관계를 가져가면서 이제 연준이 운영하고 있는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는 ISO 2002 공존의 시기가 그렇게 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딥시크발 이슈라든지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가격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 가격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기준으로 0개에서 1개 정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지갑 수, 사실 개인 투자자라고 보면 되겠죠. 계속적으로 시장이 요동치고 조정을 주고 하락기를 맞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지갑 수는 점진적으로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관, 세력들은요, 개미털기 한 이후에 그들의 자금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또 한 번 대중들을 유인시키겠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중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요. 시장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는 위험해, 그거 허상이야, 나는 코인 하다가 돈 날린 사람 여럿 봤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 행동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슬슬 바뀌어가는 기조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확산을 막는 방지부서를 축소하고 있고요. 새로운 TF, 태스크포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소송 담당자 또한 정격 교체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해서 어떤 고무적인 영향력을 보여줄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연준의 채택 일정은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SEC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더라도 헤스터 피어스가 이끌고 있는 크립토 태스크포스가 완전히 결성이 되면서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반영이 되는 움직임, 우리는 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천천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SEC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서 마크 우에다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전에 아서 레빗과 함께 했었던 폴 애킨스가 완전히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된다면 전 SEC의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리플에 대한 법적 공방 몇 주 안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끼리의 삼두 정치가 굉장히 좀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세력들이 어떤 이슈를 앞세워서 시장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을지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면서 펀더멘탈에 집중하여 시장에 머무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유타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보유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며 준비금 법안 통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데요. 잠깐 읽어보니까 유타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입법 절차를 가진 주 중 하나로서 45일 동안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며 통과까지 이루어진다. 현재 많은 미국의 주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타주 이외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타주가 또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또한 얼마 전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차리의 수장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겠다. 우리끼리 계속 에듀케이션, 교육에 집중을 해보겠다라고 과제를 말한 바가 있었고요. 또한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나와서 미국에 대한 국부 펀드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 여부에 대해서 3개월 정도 내에 제출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부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과 크립토 차르 부서를 통해 비트코인을 비축 법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부 펀드가 뭐죠? 정부가 외환 보유고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 펀드다. 즉 다시 말해 정부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소유하는 투자 기관을 뜻하고 있죠. 미국 정부 기반의 국부 펀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하워드 러트닉,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 스콧 베센트가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세 명 모두 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미국은 과거부터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CBDC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CBDC를 안 받아들이겠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역시 CBDC를 과연 반대하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말 바꾸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미국 달러의 역할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둔 중립적이고 비영리적인 하나의 집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전주로는 액센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그들은 미국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 리플은 현재 비공식적으로 10개가 넘는 국가 단위의 파트너십을 가지며 CBDC 플랫폼 확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전주 액센추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플의 초기 펀딩 라운드를 보더라도 2016년서부터 액센추어는 초기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2019년에 뱅가드 포럼을 보더라도 이 뱅가드의 자금이 액센추어로 흘러 들어왔고요. 역시나 리플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다라는 거. 지금 현재 블랙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뱅가드의 움직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있거든요. 왜 과거부터 뱅가드는 7조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산을 XRP 쪽으로 뿌려대고 있는지, 어쩌면 정말 그들이 원하는 자산이
XRP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추측 또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와 엑센추어 유착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 엑센추어는 뱅가드 포럼뿐만 아니라 리플에 16년서부터 투자하고 있었다. 반드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수면 위로 떠올라지는 시간 또한 우리 앞에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왜 세계 최대 회계 법인으로 손꼽히는 KPMG에서 리플에 대해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인용하고 있었는지 사실 이미 그들은 정답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전통금융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도지 부서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투명성을 위해서 미국 재무부의 트랜잭션을 온체인화를 하는 것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가치의 이동이 블록체인화가 되면서 코인으로 결제되는 시대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겠죠. 또한 미국 상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연준과 OCC에 대한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스탠스, 기조가 변하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만 보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15조 원이 넘어가면서 비자 카드에 대한 거래량을 제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가총액 사상 최대치 2,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간 이차량 또한 3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약 60%는 이더리움 기반에 올라가 있다는 거. 우리만 물려있는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역시 물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트럼프의 차남이 지금 현재를 이더리움 매수 적기라고 말을 하는지 그들이 끌어올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글로벌 억만장자 그룹을 조사해봤을 때 60억 달러 수준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비트코인은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블랙록의 레리 핑크 역시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한 바 있었죠. 최근에 온도 파이낸스가 주식이나 채권, ETF와 같은 이런 현물 자산을 온체인으로 제공하는 토크나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웜홀과 손을 잡으면서 모든 것을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온도 파이낸스는 미국의 단기 국채를 XRP 레저 위에 올리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래될 수 있는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이 온도 파이낸스의 뒷배에는 블랙록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 재작년서부터 한 번만 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투자를 단행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시크릿타이즈와 함께 온도 파이낸스와 함께 토큰화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 파이낸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리더십 목록에 블랙록이 떡하니 게재되어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온도 파이낸스와 리플의 파트너십을 그냥 지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온도가 선택했다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 블랙록이 선택했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요. 그들이 선택한 하나의 메인넷 레이어 1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최근에 리뉴얼된 온도 파이낸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제 대놓고 리플에 대한 마크를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블랙록은 온도 파이낸스에 투자했고요. 시크릿타이즈에 투자했고요. 그들이 선택한 레이어 1이요. 리플 레저라는 거, 결제에 대한 메커니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친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오는 시크릿타이즈 역시 리플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18년서부터 리플이 주도해서 시크릿타이즈의 이 코인베이스와 함께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실제로 2018년도에 기사를 찾아봤을 때 이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약 1,300만 달러 막대한 자금을 시크릿타이즈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들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크릿타이즈에 우리의 투자자 목록에 보더라도 리플사가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크로스체인 토큰화를 위해서도 블랙록이 지원하는 시크릿타이즈 웜홀과 통합을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들이 선택한 생태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면서 미리 자리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역시 아직까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더리움이 출발하게 되면 반사효과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앱토스라든지 아발란체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XRP 레저까지
우리는 이 생태계에 집중하면서 미래의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네이티브 코인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FTX의 바하마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채권자에 대한 상환 슬슬 시작이 되는데요. 2월 18일서부터 점진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상환 절차를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2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늦지막히 3월 4일까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타임라인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모든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를 통해 돈을 받게 된다면 약 160억 달러, 하나로 했을 때 23조 원 정도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동성 공급될 수 있는 이 포텐셜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타임라인과 해당 상환 일정이 좀 겹치게 되고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긴 박스 구간 이후에 크게 올랐다가 절반의 되돌림 이후에 크게 쏘고 있었죠. 이번에도 긴 박스 구간 이후에 크게 올랐다가 절반의 되돌림, 지금 아직까지 절반 되돌림을 하고 있는 과정, 머지않은 시점 바나나 존이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거. 연준의 채택 일정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장을 빠져나갈 때가 아닌 열심히 축적을 하면서 홀딩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리플에서 찍어내는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상장을 또 한번 확보하고 있거든요. 제로해시뿐만 아니라 레볼루트가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네요. 이 유로 파일을 통해서 이미 레볼루트 같은 경우는 결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미 그들은 OMFIF라고 하는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 Forum을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의 마크가 들어가 있고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는지, 그들끼리는 경쟁하지 않고요, 융합되면서 새로운 스위프트 2.0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리플뿐만 아니라 이미 스텔라 루멘에 대한 펀더멘탈 또한 게임은 끝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이런 기관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런 고위급 인사들, 어떤 투자자가 있으며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지 펀더멘탈 집중하면서 리플과 스텔라 루멘에 대한 수량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대한 성패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